아침이 오면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딸 없이도, 가족 없이도, 저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새로 심은 화초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빨간 제라늄, 노란 금잔화, 보라색 펜지. 재판은 끝났습니다. 은지와 태준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더욱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은지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딸.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희망이라.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제 공간. 제가 지켜낸 제 공간.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순자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순자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서 와, 순자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이 밝아졌네. 새로 꾸몄어? 응. 조금씩 바꾸고 있어.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커튼도 바꿨습니다. 은지가 살던 방은 작은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지가 나타나는 꿈.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잘 잡니다. 은지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가 왔어. 교도소에서.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봤어? 아직. 언젠가는 읽어야 할 거야. 그게 내 딸이잖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 마음 준비됐을 때 읽으면 돼.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정희야, 너 진짜 대단해. 내 또래에서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제대로 살고 싶었어. 그게 대단한 거지.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친구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시간을 사는 것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지난 6개월간의 기록. 언젠가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2세 박정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기를 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는 것. 그것이 치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진심이라는 것을. 제 딸은 제 피를 나눴지만 제 친구 순자는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그 누구도 제 삶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딸을 용서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이 시간. 이것이 제가 지켜낸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72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